하게 된 이준호입니다. 이준호. 자, 세법과 공시는 격주 수업이에요. 격주.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공시로 이어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은 알죠? 그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과목. 그래서 우리 과목은 뭐다? 1차와 2차로 구분하잖아요. 일단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1차, 2차를 구분해야 돼요. 1차는 뭐가 있다? 학개론, 민법. 그 다음 2차가 있네요. 자, 저는 2차잖아요. 자, 2차는 뭐가 있어요? 공법. 공법. 그 다음 뭐가 있죠? 중, 개, 사법.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공시와 세법. 이렇게 2차 이렇게 몇 문항이에요? 40문항. 40문항. 단 공시와 세법은 뭐다? 한 과목에 한 과목 법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배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시는 몇 문제다? 24. 그래서 세법은 몇 문제? 16. 그래서 합쳐서 몇 문제가 된다? 40문제. 그래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따로따로 채점만 한 게 아니라 합쳐서 40문항이야. 40문항. 자, 그래서 평균 몇 점 맞아야 돼요? 60점. 가랑 맞으면 안 돼요. 40점 미만 불합격. 그리고 뭐다? 1차를 합격해야죠. 60점. 1차를 합격해야 2차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다? 1차 위주로 상반기는 공부하는 게 좀 좋아요. 그렇잖아. 1차가 안 되면 2차 아무리 잘해도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차를 이렇게 분석하면 제일 힘든 과목이 공법이에요. 공법. 가장 효자 과목이 뭐다? 중개사법. 그래서 합격자 분포도를 보면 이 중개사법을 80점 이상 맞아야 돼요. 효자 과목이라고 해요. 효자 과목.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충실하게 수업을 임하면은 60점 맞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무슨 강의를 한다? 세법이에요. 세법. 돈하고 관련이 있죠? 중개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법이에요. 돈. 그죠? 자, 16문제, 16문제. 그럼 세법은 목표가 몇 개다? 10개. 10개만 맞추면 돼요. 그래서 찍어서 몇 문제 맞춘다? 하나, 두 개 맞추면 되고. 그 목표가 10개예요, 10개. 그래서 수강생들, 전국 수강생을 대상으로 그 점수 분포도를 보면 82%가 딱 60점, 엔드 하나, 둘, 세 개. 떨어지더라도 딱 60점, 하나, 두 개, 세 개 못 맞춰서 떨어져요. 1년 동안 배웠는데 뭐다? 40점 맞는 분은 없어요. 다 합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 공부할 때는 뭐다? 과거를 지워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뭐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 40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상태로 조사해 보니까 평균 삼수생이에요. 삼수생. 공부를 잘못해서 평균 삼수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에 딱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다? 뭐를 배우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가야죠. 공부한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번에 붙을 수가 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세법. 자, 세법은 다 배우는 게 아니죠. 부동산. 부동산과 관련된 뭐만 배운다? 세법. 세법이 뭐예요? 세금에 관한 법.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이 토지, 건물, 상가, 사무실, 주택 이런 거 잘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법은 뭐다? 1년 동안 열심히 배우면 10개 이상 다 맞춰. 작년 시험도 똑같아요. 평균 12개 나왔어요. 딱 배운 데에서 딱. 그러니까 요즘 시험은 어떻게 해요? 20, 30%는 어렵게 냅니다. 그럼 16문제 중에 4개만 어렵게 나와도 전체가 어렵게 보여. 그 시험장애가 나오면 세법 어렵다 그래. 난리나. 근데 지가
조용히 이렇게 채점해 보면 다 10개 이상 다 맞췄어요. 10개면 60점 이상이 되는 거예요. 10개. 자, 이렇게 해서 자, 세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법. 그럼 이제 오늘은 뭐를 배우느냐? 용어 정리를 배웁니다. 총칙, 총론 파트. 그래서 세법을 실패하는 이유는 뭐다? 전체적인 내용을 몰라. 강론밖에. 그래서 총론 파트, 총칙 파트를 잘하는 게 뭐다? 세법에 고득점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어디에 있어요? 20페이지. 총칙. 총론 파트에 총론 파트. 자, 일단은 20페이지에 딱 펴놓고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총론 프린트 이거. 핵심 정리 나와 있죠?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한 장으로 시작해서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을 복습할 때는 이해를 잘해야 돼. 배운 한도 내에서. 이해만 잘하더라도 60점짜리 프린트라고요. 앞뒤로. 자꾸 눈에 익혀야 돼요. 자, 두 번째 프린트는 뭐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뭐다? 지문 정리합니다. 알아들었나요? OX나 괄호 넣기로 지문 정리한다고요. 그래서 프린트 오늘 몇 장이다? 2장. 2장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뭐다? 세법 그 수업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오늘 배웠잖아요. 오늘 배웠죠? 오늘 배운 내용은 OX를 하고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은 문제로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문제. 그래서 수업은 1시 40분에 끝나서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그 배운 내용을 10문제씩 문제로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한다고요. 문제. 그럼 10개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뭐다? 나는 몇 개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실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발표는 안 해요.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시세법은 격주예요. 격주. 그러니까 격주 수업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말에 5일 동안 배운 내용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미진한 거는 한 번 더 보고 토요일까지 수업하면요 지쳐서 쓰러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격주는 장점이 많다. 그러나 단점도 될 수 있어요. 왜? 토요일날 수업 보강이나 특강 빼고는 안 한다고요. 그럼 토요일날 제껴, 일요일날 제껴, 월요일날 정신없이 나와. 그럼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겠다는 의지가 불타는 여러분들은 뭐다? 주말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바쁜 거 빼고. 그래서 오후에는 학습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무조건 비터요. 그러나 주말을 그냥 제끼지 말자. 그래서 주말을 잘 활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90% 이상 합격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대부분 배운다? 총칙, 총론, 전체를 알아야 돼요. 전체. 자, 그럼 우리는 부동산 이 세법이 뭐냐면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그 다음 뭐가 있다?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법용어예요. 사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세 가지를 배우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은 뭐다? 부동산을 샀을 때, 취득했을 때는 내 걸로 만들려면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돼. 사회에서 들어봤잖아요. 자, 그 다음 등기 칠 때는 무슨 세금을 낼까요? 등록 면허세. 일단은 기본적인 용어. 그래, 이 두 가지는 공통이 뭐다? 부동산을 살 때 또는 권리를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두 녀석은 몇 번 낼까요? 원칙이 한 번 내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죠? 보유. 그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뭐가 있다? 재산세. 한 번 내요? 매년 내요? 매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재산세야. 아파트를 갖고 있죠? 매년 고지서가 날라와.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집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집이 없어요. 되게 웃기는 나라예요. 그죠? 서울 집값 잡으려다가 지방에다 죽었잖아. 경기가. 집값 땜시. 서울은 막 10억도 벌고 5억도 벌고 막 벌어. 또 수도권. 그죠? 이 대구도 핫한 지역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런 데 가서 영업해야 돼요. 돈 번 사람 엄청 많아요. 제일 미련한 게 뭐예요? 한 곳에 10년, 20년 그대로 안주해서 사는 거야. 이사 다녀야지 돈이 없으면. 그러면서 재테크를 해야죠. 저는 이사를 4번 다녔어요. 우리 선배는 10번 다녔어. 한 번 다닐 때마다 2, 3억씩 벌어. 비과세 받고 옮겨 다니는 거야. 핫한 지역에. 자기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10번 날려다가 우리 집 사람이 뭐다 이사 가면 죽는 줄 알아. 자,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면 매년. 그리고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뭐다? 부자들이 다 한번 내는 거 종합 부동산세. 부자들이 내는 세금. 사회에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종부세. 처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부세 내는 사람. 진짜요? 근데 종부세 낸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종부세는 아파트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낼까요? 원칙이 얼마? 6억 초과. 그죠? 근데 6억을 분석해 보니까 70%가 대출이야. 빚이 있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빚이 없는지 봐야 돼요. 자, 1차적으로 서민들은 재산세. 2차적으로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다시 한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이에는 대표적인 보유 관련. 그럼 팔아먹을 때 양도.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양도소득세. 그럼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개인. 사회에서 수없이 많이 들어봤죠? 양도세. 그럼 사업자가 팔았을 때는 개인인데 매매업자 등이 팔 수도 있죠? 사업자가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자, 부동산을 팔았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개인이 팔 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 사업자가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있다? 취득 관련 2개, 보유 관련 2개, 양도 관련 2개. 이렇게 6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합소득세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5개. 그다음 이 종합소득세는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세금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세금의 이름을. 자, 그럼 출제 비중을 봐야죠. 출제 비중. 자, 첫 번째 취득세는 3문제, 등록면허세는 1문제, 재산세는 평균 3문제, 종부세 1문제, 양도세는 평균 5개, 종합소득세는 하나. 그럼 세법을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뭐만 공부하면 된다? 세법은. 이런 시간도 없잖아. 시간.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는 하나, 둘, 3개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1개짜리니까 1개짜리 찍어 모르면. 그러나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막 찍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자, 그럼 이거 몇 개예요? 12개예요, 이거? 네? 아니, 이거 다 합쳐서 14개. 좀 더하기 빼기도 잘해. 이런 거는 암산해야 돼요. 14개 아니에요? 아닌가?
15개예요? 4. 5개. 5. 죄송해요. 그럼 14개죠? 14개예요. 그럼 이게 각각 배우는 거야. 각각. 세금의 이름이 다르잖아요. 각각. 세목이 다르죠? 그럼 이해를 잘하려면 뭐를 해야 돼? 전체 내용. 전체 내용을 배우는 게 뭐다? 총론이에요. 그래서 총론은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나온다? 2문제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해서 16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은 뭐를 배운다? 총론. 전체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을 배우기에 앞서 전체를 배운다고요. 오늘 수업은 어렵다 쉽다. 쉬워? 마음은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전체니까 어려워. 알아들었나요? 근데 참 대구는 활발하네요. 처음 만남이잖아요. 어느 정도 답도 해주고 대전 가봐. 나 어제 대전 강의에다 넘어왔어요. 저는 전국구예요. 대전은 가만히 있어. 쳐다만 봐. 뭘 생각하는지 몰라. 가만히 속으로만 생각해.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배우자가 얘기 안 하면 좋아요, 답답해. 답 잘하네. 답답해. 다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개업 할 때는 있잖아요. 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아들었어요? 이걸 잘 구사를 해야 돼요.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잘하면 고소득자가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내용 됐네요. 자, 그 다음 2번째 알아야 될 거는 뭐다? 모든 세법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눕니다. 국세가 뭐다?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지방세가 뭐다?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그럼 대구시는 국가예요? 지방자치단체예요? 대구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요. 자, 그럼 이거를 6개를 봤을 때 취득세는 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지방세.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뭐다? 지방세. 재산세도 지방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걷어가. 국가에서 걷어가니까 종부세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국세. 그 다음 양도소득세에서는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죠? 세무서, 국세잖아. 국세. 그 다음 종합소득세. 부동산과 관련은 없지만 수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내봤죠? 내봤잖아. 월급을 받았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보면 5월 달 되면 뭐다? 4월 말에 뭐가 붙어 있어? 엘리베이터에, 게시판에. 5월 한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달입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한번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지도 않고 지나가 대부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세무서에서 날라오죠? 국세. 그럼 지방세가 몇 개다? 3개. 국세가 몇 개다? 3개예요. 그럼 왜 이렇게 구분을 할까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갈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갈까요? 그럼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가 있을까요?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 6군데야 기본이. 알아들었어요? 특별시장이 걷어가는 세금, 광역시장이 걷어가는 세금, 그죠? 도지사가 그냥 쉬지 말아 쪽팔리게 그냥 내가 똑같이 하고 있어. 아주 자세가 돼 있어. 선생이랑 같이 호흡을 같이 하겠다. 뭘 또 탁 이렇게 잘했어요. 탁 이렇게 씌워보잖아 또. 아주 잘했어요. 자, 그래서 도지사. 그다음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를 뭐라 그래요?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합니다. 선거에 의해서 뽑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도 밑에 뭐가 있어?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걷어가는 세금이 있고 뭐다? 특별시, 광역시 밑에 구청장이 있죠? 구청이 걷어가는 세금이 있다. 그래서 특광도, 시, 군, 구 6개예요. 근데 이거와는 관계없이 뭐가 있어? 자치시가 있죠. 세종, 자치시. 제주도, 자치도.
이 애들은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에요. 자치니까. 세종시 핫한 지역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글로 가면서 수없이 돈을 벌었어. 분양권 전매해서. 법에도 걸리지 않아. 공무원들은. 막 다운 계약서를 써놓고. 그 세종시 자치시죠.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라고요. 제주도 자치도죠. 그럼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다. 용어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방세, 국세 어디서 돈을 많이 걷어갈까요? 국가에서. 그럼 현행 딱 비중이 뭐다? 8대 2야. 80% 국가 권한이 크잖아. 세죠. 힘이 센 자. 그래서 국가에 비해서 지방은 힘이 약하죠. 권한이 적은 자는 덜 걷어. 그래 항상 지방은 뭐다? 국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다고요. 돈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현행 법에서는 약 8대 2예요. 80%는 국가, 20%는 지방이 걷어갑니다. 자, 그런 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이 애는 국세라고 만들었을까요? 딱 느낌이 위의 세계보다 많이 들어오는 세금이야. 그렇잖아. 종부세 부자들에게 많이 걷잖아. 그 다음 양도소득세 투기꾼들에게 많이 걷지. 그 다음 수많은 종합소득세 수없이 돈이 들어와. 많이 걷는 거는 국가가 관리해. 이거에 비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덜 걷죠. 덜 걷는 거는 지방이 준이에요. 다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국세는 어디서 걷어간다? 국가니까 어디서 걷어간다? 세무서. 그래서 세무서에서 걷어가는 거는 지금부터 뭐라 그런다? 국세. 그 다음 세무서와 관련이 없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거는 지방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짜리 한번 봐요. 한 장짜리. 앞면 뒷면으로 딱 돼 있잖아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앞면에. 자, 까만스 왼쪽에. 까만스 까만 거 나와 있죠? 자, 취득세 1, 2, 3, 4, 5, 6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왼쪽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뭐라고 나왔다? 지방. 왼쪽에. 그 다음 4번, 5번, 6번은 뭐다? 국세. 왼쪽, 오른쪽. 지금 뭐 하고 있게요? 이거. 왜 이 엉뚱한 프린트를 보고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이거 없어요. 이거. 처음은 꼭 반대로 가. 꼭 반대로 가는 게 처음 정상이에요. 2달이 지나야 정상으로 돌아와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 공부하는 게, 그죠? 중개사가 돼보겠다고, 그죠? 큰 꿈을 하고 왔잖아요. 중개사가 되면요, 인생에 자신감이 생겨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자신감이 생겨.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떤 학원 가니까 이혼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지 사유야. 그래서 그분은 자신감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혼 못한 거야. 자신감이 생긴다. 어떤 형태든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줘요. 자, 이렇게 해서 구분됐네요. 구분됐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조세의 정의는 알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 들어가자고. 20페이지. 자, 조세의 의, 정의 또는 의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특정 목적 및 경비 조달을 위해서 구체적인 개별 반대급부 없이 납세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둬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즉 조세란 조달하는 세금을 말한다. 그게 조세의 정의요. 그리고 밑에는 조세의 의의를 알기 쉽게 특징 등으로 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자, 칠판만 한번 보자고요. 조세. 조세가 뭐다? 조세는 모든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조세야. 세금의 모든 세금. 그래서 학자들은 뭐다? 조세. 그래서 조세가 뭐다? 조달하는 세금. 조달하는 세금. 그러니까 세금 하면 싸게 보이지? 조세. 그래야 일반인들이 좀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조달하는 세금 알아들었나요? 그럼 조달은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밑에 보면 1번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그래서 국가를 지금부터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지방세.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면 뭐다? 국세. 그다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면 뭐라 그런다? 지방세.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줄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조세는 누구만이 부과를 할 수 있다? 국가. 국가가 걷어가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뭐라 그런다? 지방세.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집에서 전기를 쓰죠? 전기를 쓰잖아. 그럼 매달 뭐가 지출돼요? 전기료, 전기 요금이 부과돼. 이거는 세금이 아니에요. 전기세 그러면 안 돼요. 세는 세금이야. 그래서 법을 배웠기 때문에 전기료, 물을 쓰면 수 일부러 그런 거지. 수도료, 수도 요금이라 그래요. 이거는 세금이 아니다. 우리 동네에 물류센터가 들어와 지금 난리 났어. 동네가 지금 집값 떨어진다고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쓴 만큼 내는 거잖아. 이 세금은 뭐다?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어요. 50만 원 세금 납부하죠? 50만 원어치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산세를 20만 원 냈잖아. 20만 원어치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다. 그러나 이거는 쓴 만큼 내잖아. 쓴 만큼 내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금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절대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세법을 배웠기 때문에 수도세, 전기세 이거는 틀린 용어예요. 이제 법을 배웠으니까 약간씩 유식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가 수도세 그러면 그럼 잘못된 용어야. 수도료, 수도요금 누가 걷어가? 전기료. 한전에서 공공기관에서 걷어가잖아. 그 다음 수도료는 수자원공사에서 쓴 만큼 내는 건 세금이 아니에요. 그다음 공공요금. 자, 그 다음 1번, 2번은 용어 정리다.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가 있다? 6개. 계속 반복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 구. 근데 중간에 뭐가 나왔어? 자치자치. 그다음 자치자치는 모든 세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방세. 자치시, 자치도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 된다고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럼 시험은 뭐뭐 나와? 특별시, 광역시, 도 밑줄 그어. 특별시, 광역시, 도 아까 6개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시, 군, 구 이렇게 6개. 됐죠? 자, 그 다음 2번은 읽어보시고 지방자치단체장 나왔잖아요. 장이 나왔잖아.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나와 있나요? 도지사라 그래. 도지사 장 하면 이상하잖아 용어가. 그냥 도지사. 시장, 군수 뭐다? 구청장. 자, 넘어가자고요. 양거로 3번 지방세 나와 있죠? 그래서 지방세는 결론이 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걷어가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지방세라고 얘기해요. 6개 자치 빼고. 자치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 자, 칠판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세금은 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왜 세금을 걷어갈까요? 왜 세금을 걷어간다? 경비, 충당을 위해서 걷어갑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경비가 필요하겠죠? 급여도 줘야 되고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복지도 줘야 되고.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경비. 경비 조달 목적이에요. 2번 경비 충당 딱 나왔잖아. 두꺼운 거 나와 있어요.
경비 충당 목적이다. 그래서 세금을 내줘야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경비로 사용하게 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리고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별 붙인 거. 그래서 세금은 무대뽀로 걷어가면 안 되죠? 법에 의해서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 요건.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이 충족돼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 과세 요건. 글씨가 몇 글자다? 4가지. 그래서 박스가 4가지 나왔잖아. 참고. 이거 4가지를 이제 뒤에서 배우는 거야. 첫 번째는 뭐다? 과세 대상. 과세 대상 물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돼야 된다? 과세 표준. 그리고 세 번째는 법에 의해서 세율.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납세 의무자가 결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배우되 뭐를 세법은 배운다? 과세 요건을 중심으로 세법을 펼쳐간다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금은 법에 의해서 걷어가되 무슨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조세는 포인트가 뭐다? 반대급부가 없다. 국민의 4대 의무예요. 법에 의해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무조건 내줘야 돼요. 포인트가 뭐다? 반대급부가 없다. 이 얘기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반대급부가 없다. 자, 그 다음 5번 나왔잖아. 강제적. 5번 포인트만 알면 돼. 강제적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뭐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돼? 압류가 들어가. 압류가 들어가죠? 누가 압류를 할까요? 덩어리가 큰 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다? 38 기동대가 압류하러 들어가요. 옛날 TV에 나왔었잖아요. 38 기동대. 왜 38 기동대라고 했어요? 이 헌법 37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납세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38 기동대란 그 숫자가 나온 거예요.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 넘어가고 안 들어봐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22쪽 6번. 자, 이거 별 딱 붙여. 6번. 오른쪽 6번. 큰 거만 알면 돼. 조세는 원칙이 뭐다? 금전급부. 저 금전납부라고요. 금전이 뭐예요? 돈.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네. 현찰납부. 그죠? 그러나 시험은 뭐가 나와? 원칙적으로 뭐다? 금전인데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뭐와 뭐도 할 수 있다? 물납과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납부. 그럼 물납에 밑줄 그어요. 물납. 물납했어요? 원칙은 무슨 납부다? 금전납부.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물납. 그리고 박스에서는 뭐다? 분할납부 나왔잖아요. 물납이 뭐예요?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세금을. 그 다음 분할납부가 뭐예요? 나누어서 내는 거. 그래서 매년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예요. 물납, 분할납부. 별 딱 붙여야 돼요. 자, 칠판 보자고요. 자, 지금부터 용어 정리 들어갑니다. 별 몇 개 붙였어요, 지금? 2개. 그래도 2개가 중요해요. 별 유지로 공부하면 돼요. 별 2개 붙였죠? 두 번째. 자, 뭐를 정리해야 된다? 과세 요건. 글씨 봐요. 이거 봐, 이거. 세금을 부과할 때 중요한 요건 몇 개? 4개. 순서는 관계없어. 칠판 봐요. 칠판 보라고요. 첫 번째, 뭐가 결정돼야 돼요? 법에 의해서 과세 대상. 이거 과세 대상, 물건 똑같은 용어가 객체라 그래요. 세금을 과세할 때는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돈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물건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과세 대상, 물. 여러분들 기본서에는 과세 대상 물이라고 하나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결정돼야 돼? 과세 표준. 용어 정리를 잘 하세요.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 그리고 세 번째는 세부담률을 뭐라 그런다? 세율.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요건. 그러면 취득세 과세요건이 법에서 결정되어 있죠? 등록면허세도 과세요건이 결정되어 있겠죠? 강론에서 다 따로따로 과세요건이 결정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과세요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대구광역시에서 갑돌이가 10억짜리 상가를 분양받아 대구에서 이렇게 10억짜리 상가를 분양받는다고요. 여기까지 맑게 알아들었죠? 그럼 무슨 세금 내야 돼?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매년 무슨 세금 내야 돼? 재산세. 팔아먹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럼 한번 이제 취득세를 계산해 보자고요. 취득세. 자, 그럼 첫 번째 뭐가 결정돼야 돼? 과세 대상. 세금을 과세할 때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과세 대상이 뭐야? 상가. 상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대상물. 과세 대상. 자, 두 번째는 뭐다?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그럼 금액은 얼마다? 10억. 그래서 10억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이렇게. 자, 세율은 세부담률이죠? 그럼 법에서 만든다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법에서 정해져. 몇 프로 부담할까요? 몇 프로? 상가 분양받아 보신 분 취득세만 바풀떼기 빼고 이거는 4%를 부담합니다. 4%를 부담해요. 이 4%를 뭐라 그런다? 세율. 그 다음 납세 의무자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누가 납세 의무자다? 갑을 5글자로 뭐라 그런다? 납세 의무자. 그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뭐라 그런다? 과세요건. 그럼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이제 세금 계산해야죠? 세금 계산해서 취득세는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알아서. 그럼 이제 모든 세금은 공식이 있어.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야. 이렇게. 어디다 곱한다? 과세표준. 시험장에 가면 과세 대상에 곱한다. 지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산해서 산출해서 세금 액수가 나오겠죠? 세액. 계산해서 세금 액수가 나온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산출세액.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10억에 이거 4%잖아. 얼마 나와? 4천만 원. 이 4천만 원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산출세액.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취득세는 알아서 지자체에 어떻게 한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표준. 절대 세율을 산출세액에 곱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런 거를 물어본다고요. 점수 주려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요건 네 가지를 설명했죠? 그럼 과세요건은 강론에 들어가면 세금의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한번 봐요. 자, 뒷면에 핵심 정리. OX는 보지 말고 OX는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서 스스로 풀어요. 자, 뒷면에 봐요. 이번엔 뒷면. 핵심 정리 뒷면. 이거. 자, OX는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업 끝나서 여러분들이 복습용이라고요. 그럼 뒷면에 보면 뭐가 나왔어? 과세요건. 나왔잖아. 과세요건이란 단어가 나왔죠? 그럼 세금의 종류는 1번부터 5번까지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자, 그럼 과세 요건은 뭐야? 첫 번째, 과세 대상물. 두 번째, 꼭대기, 납세 의무자. 세 번째, 과세 표준. 네 번째, 세율. 과세 요건이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세금의 종류에 따라 과세 요건이 복잡하다해요. 자, 프린트 분석했어요? 자, 그 다음 칠판 봐요. 자, 두 번째는 뭐다? 모든 세금은 금전납부가 원칙이죠. 금전납부가 원칙이잖아. 그러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뭐와 뭐를 할 수 있다? 물납과 분할납부가 할 수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 나누어서 납부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할납부, 줄여서 분납. 잘 들어요. 딱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1, 2, 3, 4, 5, 6이잖아. 그러니까 시험은 상중하로 따졌을 때 하가 뭐다? 분납 또는 물납을 할 수 있다 없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6개. 자, 취득세는 1번의 취득세는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둘 다 불가능해요. 둘 다 불가능. 자, 그 다음 재산세는 둘 다 가능. 그리고 종부세는 물납은 불가능, 분할납부만 가능하고, 이거 그 다음 양도소득세도 분할납부, 종합소득세도 분할납부. 이렇게 가능 불가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프린트 딱 거기 적지 마세요. 프린트에 딱 적혀 있잖아요. 프린트 앞면에 항상 이거 앞면하면 1, 뒷면하면 2페이지 50%의 확률이 있다고 막. 자, 취득세 옆에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 취득세 옆에 나와 있어요. 물납 분납 XX. 빨리 찾으세요. 오늘 잘 찾아야 돼요. 찾았어요? 응. 가능한 한 적지 말라고요, 이거. 찾았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못 찾으면 할 수 있고 취득세 옆에 물납 분납 적혀 있잖아요, 지금. 아이고, 여보세요. 이거 1페이지. 됐네. 다 찾았네,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이거는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 암기해도 무대뽀로 암기하면 안 돼요. 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왜 내는 세금이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을 내야죠. 취득세. 그 다음 길 건너 남의 집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죠. 무슨 세금을 내?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법에서 왜 만들었어? 이 세금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취득세 내야죠.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럼 능력은 뭘로만 얘기한다? 현찰로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니까 물납,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둘 다 XX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물납이나 분할납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우리 같은 서민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첫 달은 뭐다? 계속 반대로만 얘기해요. 그게 정상이다. 정상이야. 모르는 걸 그래도 답을 줬다는 게 긍정적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졸아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이렇게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만든 거다. 우리 같은 서민은 끼케야 재산세를 1년에 얼마네? 10만 단위로 내. 서민들은 알아들었나요? 그럼 여기에서 고액납세자는 100만 단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는 1000만 단위로. 그럼 고액납세자는 매년 세금을 내다 보면 돈이 없을 수가 있죠.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재산세는
물납할 수 있다. 그 다음 돈이 모자랄 수도 있죠. 모자랄 때는 나누어서 내라. 분할납부. 그래서 고액납세자는 매년 세금을 내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생긴다고요. 돈이 없다. 물납할 수 있다. 모자란다 뭐다? 분할납부할 수 있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물납하면은 이익 날까요? 손해 날까요? 물납하면은 이익 날까요? 물납은 대부분 뭘로 할까요? 부동산 관련은 부동산으로 이전시키는 거야. 돈 대신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다고요. 그럼 물납하면 이익나 손해나? 물납을 하면 내 재산 가액을 평가를 해야죠. 평가를 할 때는 시세로 평가를 안 해줘요. 공시 가격으로 평가를 해줘. 시세의 7, 80%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물납하면은 시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공시 가격, 시세의 7, 80%죠? 그럼 몇 프로 손해나? 20, 30% 손해나는 거야. 그럼 물납하면 20, 30% 이익 난다, 손해 난다? 손해 나니까 이 국세는 폐지가 된 거야. 물납하는 사람이 없어. 20, 30% 손해 나는데 물납하겠냐고. 그래서 세 가지가 국세죠? 국세는 나누어서 내는 제도만 있어. 폐지. 근데 재산세는 지방세죠? 왜 재산세는 이게 남아있을까요?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연체하면 뭐가 붙어? 세금을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붙어. 그럼 연체이자는 5년 동안 막 붙어가. 알아들었나요? 연체이자가 5년 동안 막 붙어가니까 세금 앤드 연체이자가 막 불어나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팔리는 거야. 내고 싶어도. 그래서 재산세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국세는 폐지돼서 물납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 국세는. 그래서 지방세는 왜 남아있다. 재산세는 왜냐하면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으므로 고로 뭐다. 다 6개 중에서 물납, 분할납부가 동시에 가능한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재산세가 답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리할 거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불가능한 거는 뭐가 답이다.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답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분할납부만 가능한 조세. 분할납부만 가능한 조세는 뭐다. 하나 둘 세 개예요. 세 가지로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둘 다 불가능, 둘 다 가능. 여기는 뭐다. 분할납부만 가능. 됐죠? 세법은 이렇게 할 게 없어. 그래서 거기 봐야지. 나왔잖아. 물납, 분납. 그 프린트. 둘 다 불가능한 거는 뭐다? 1번, 2번. 둘 다 불가능한 1번, 2번이에요. 그럼 둘 다 가능한 거는 뭐다? 재산세. 그 다음 4번, 5번, 6번도 똑같아요. 6번은 물납은 불가능. 6번도 뭐만 가능하다? 분할납부만. 자, 그리고 이제 어렵게 나왔을 때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이거 재산세잖아.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하죠? 자,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올 때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아파트에 대해서만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대구는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에 있으면 뭐를 함께 계산한다?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 날라올 때는 세금을 2번 계산합니다. 도시지역에 물건이 있으면. 그래서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그럼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200만 원이야. 그럼 고지서가 얼마짜리 날라온다? 1,200만 원이 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세법을 배울 때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뭐다? 줄여서 재산세다. 알아들었어요? 계산은 따로따로 해요.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합쳐서 뭐가 된다? 재산세가 된다. 자, 그럼 기본서로 이제 마지막 확인하죠. 22쪽. 22쪽 나왔잖아. 박스.
재산세 나와 있죠? 재산세 나와 있잖아. 물납, 분할납. 숫자는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기초니까 둘 다 가능. 그러나 종부세와 양도세는 국세죠? 불가능, 불가능. 그러나 뭐는 가능하다? 분할납부만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 박스 고치세요. 법이 바뀌었어요. 세 번째 칸. 자, 고액납세자죠? 그 재산세 박스에 이 숫자야, 숫자. 그럼 분할납부는 금액을 알아야죠? 250 초과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뭐다? 250 초과할 때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양도세는 얼마 가능할 때? 1,000만 원 초과. 숫자. 그래서 세 개. 이 종부세는 종합소득세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자, 재산세를 고쳐야지. 법 바뀌었어요. 27일 날, 지난 27일 날 국회 법 통과됐다고요. 그래서 재산세는 올해부터 거기 조그만 글씨 나왔잖아. 500만 원 초과하면 틀려. 250 초과. 종부세도 똑같이 얼마? 250 초과. 그러나 양도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뭐다? 1,000만 원 초과. 숫자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리고 요건이 초과잖아. 그럼 여기 뭐 이게 봐요. 이거. 우리가 이게 나오잖아. 이상, 이하, 이 요건이야. 이런 용어 나오죠? 그 다음 초과, 미만 이런 용어가 나와. 이거를 꼭 구분해야 돼요. 그럼 250만 원 뭐야? 초과. 이상하면 틀려. 이상 이하. 그러면 250만 원. 이상 이하면 뭐예요? 250만 원을 어떻게 합니까? 제외, 포함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250만 원 이상 이하면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초과 미만은 250만 원을 어떻게 한다? 제외해서 올라가거나 제외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 장난치는 거는 뭐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 숫자가 250이다. 이상, 이하면 뭐다? 포함해서 올라가거나 포함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과, 미만은 뭐다? 제외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러나 이런 애가 없다면 요건이 아니라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요건이라고요. 이런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없다면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범위.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그런 분할납부 금액은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중에 뭐다? 초과. 그럼 250만 1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250만 원을 포함해서 뭐다? 올라간다. 그럼 250만 원은 분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50만 원 1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초과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뭐를 해야 돼요? 이거 이제 OX를 한번 해봐야 돼. 배운 한도 내에서. 알아들었나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뒤에 보면은 해설이 나와 있죠? 쉬는 시간에 한번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마무리하고 쉬어야죠. 자, 칠판 봐요. 이제 항상 끝날 때는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 자, 우리는 6개 세금의 종류를 배운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2개.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세금 2개. 그리고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2개다. 그럼 토탈 6개를 뭐로 구분해야 된다?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많이 들어오는 거는 뭐다? 국세, 국세, 국세를 구분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되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몇 가지다? 4가지. 그럼 이런 경우 상가를 10억짜리 분양받았다. 상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대상. 그리고 10억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그리고 세 부담을 해야죠. 부담률을 뭐라 그런다? 세율.
그리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납세 의무자. 그럼 4가지가 결정되면 세금 계산해야죠. 그래서 모든 세금 계산은 어떤 공식을 통한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그럼 이 예를 취득세인 경우는 스스로 알아서 지자체에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세금은 물납,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그럼 우리는 몇 개 위주로 공부한다? 항상 5번. 6번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5번 위주로. 그래서 취등록면허세는 뭐다?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다? 능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는 고액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죠. 그럼 안 팔리는 부동산이 있으므로 재산세는 뭐다? 둘 다 가능하다. 그럼 물납하면 이익 난다, 손해 난다. 손해 나니까 국세는 하는 자가 없다. 폐지. 그래서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는 있다. 그럼 3가지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숫자. 재산세는 올해부터 얼마를 초과할 때 분합할 수 있다? 250초과. 종부세도 같은 재산이죠? 250초과. 그러나 양도세는 덩어리가 크니까 1000초과. 그래서 양도세는 일명 양천지야. 1000.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숫자는 느낌으로 간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해요.